2월 11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날 치곤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결정하에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시 원전입니다. 2024년 2월 달에 원전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 나오고 있고 뭘 봐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2월 달에 나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고요. 원전을 최소한 4개 이상 하고 있고 앞으로 원전 비율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정부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은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발표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2025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먼저 내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면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 전력 소비량과 최대 전력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안정적 전력 수급과 세계 최고의 전기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 품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전이 안 돼야 되고 일정한 전압이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로 단기 전력 수급 관리 불확실성은 증대됐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 발전이다 보니까 간헐적 발전이 안 됐을 때 대체해야 되는 방법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자연 증가분 말고 크게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차는 유의미하게 는 게 20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스테디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데이터 센터가 21년대는 142개, 29년에는 234개, 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100개 가까이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작년까지는 생각했는데 뭐가 바뀌어서 그렇게 서둘러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냐라고 한다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탄소 중립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2022년 대비 2050년이 2.5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전기 사용량이요.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지를 보면 일단 과거랑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엄청 들어왔죠. AI가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AI가 전기를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나 쓰냐? 지금 예상치는요. 25년이면 22년 대비 2.3배에 늘 거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면요. 전력 수급 계획을 작년에 만들 때만 해도 데이터 센터는 스테디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왜? AI 때문에. 이런 거는 예상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수요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AI는 어떻죠? 전기를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전력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일본 니온게이자 신문에서는요. 원래 2022년도에 460테라와트였는데 2026년에는 620에서
테라와트 수준. 그러니까 약 2.5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산을 한 거죠. 최고치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네덜란드 연간 소비 전력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원자력의 2배하고 맞먹는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AI가 먹는 거죠. AI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먹냐? 거의 구글 검색 기준으로 보면 AI 검색하고 구글 검색이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요번에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빈 공간을 원자력 발전이 채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 증가해야 된다. 2036년에 한국입니다. 230테라. 지금은 180. 여기서는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원전도 한두 개 들어왔지만 많지는 않고 가동률은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이나 늘어야 되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상당히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전체 비중을 보면 이런 비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전은요, 지금 현재 6위에서 6위 정도 가는데 더 올라가요. 훨씬 올라가야 되고, 신재생도 많이 올라가죠. 신재생 많이 올라가야 되고, LNG하고 석탄은 넷제로 때문에 빠져야 된다. 신재생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 에너지가 간헐적 발전이니까 ESS나 양수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전은 이용률과 가동률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때문이죠.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원전이 이제 36%까지 늘어나는 이 부분은 원전이 최소한 4개 이번에 들어오고 앞으로도 몇 개 더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들어와 줘야, 다른 에너지들은 신재생은 간헐적 발전이고 LNG 발전소, 석탄은 탄소 배출, 특히나 석탄은 탄소 배출이니까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감안하고 전기세를 마구 올려서 지금보다 몇 배 올릴 수 있으면 신재생으로 다 해도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전이 꼭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꼭 어떤 정권의 색깔보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원전이 올라가고 석탄, LNG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 체코, 네덜란드 다 동일하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체코 같은 경우에 보면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체코 같은 경우에 한수원하고 프랑스, EDF하고 웨스팅하우스, 미국하고 3파전이었는데요. 원래는 체코는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3개는 향후에 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좀 싸게 하기 위해서 4개를 한꺼번에 입찰하기로 했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고 한수원하고 EDF 2곳만 하고 있는데 EDF 같은 경우에는 공기도 못 맞추고 가격도 우리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확률이 가장 높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원전 ARP 1400 요것을 지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UAE에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일정한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납입하는 걸로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재밌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HD 현대입니다. HD 현대가 테라파워하고 원자력 발전선을 개발한다. 발전선입니다. 그 IMO 국제해상기구에서 최근 들어서 탄소 배출 규제를 해가지고 벙커 CU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하면서 한국의 그 좋은 엔진을 사용한 배들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쪽도 탄소를 아예 배출 안 하려면 제일 빠른 게 원전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핵 잠수함처럼 SMR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놓으려고 테라파워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파워 그리고 서던 컴퍼니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HD 현대가 배에다가 원자력 시설을 놔가지고 전기로 배를 운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라파워는 SMR 용융염 원자로고요. 지금 미국에서 한창 개발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엔 기후협약에서 보면 서방 국가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증대시킨다는 선언문에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3배를 늘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늘렸냐? 당연하죠. 지금 보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안 하려면 다 전동화로 해야 되고 그 전동화는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전기는 탄소가 안 나오는 넷제로 원료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제일 좋지만 신재생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원자력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에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크게 보면 3개입니다. 기존 원자로의 최대 활용, 그리고 신규로 도입의 가속, 그러니까 새롭게 원전을 빨리 짓자, 그리고 원자 연료 분야의 러시아 의존 축소입니다. 러시아가 응축 시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을 의존을 축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응축 시설을 놓자 이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원전을 빼고는 잘 안 되더라, 탈탄소가.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412개 원전이 있는데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93개. 그 다음번에는 프랑스. 요것만 딱 봐도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가 왜 원전의 강국인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원전을 짓고 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도 안 짓다가 이제 짓기로 했고, 그런 식으로 정말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요게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사용 후 핵 연료가 지금 캐스크로 이동돼서 건식 보관해야 되는데 아직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저장고가 포화 상태가 이루고 있어서 조만간 원전이 쓸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하나 보시면 이 정책입니다. 원전 차액 계약 제도.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발전소는 정산 단가를 해주는데요. 정산 단가를 어떻게 주냐라고 한다면 S&P를 우리가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각 첨도 발전소들의 S&P를, 과거 제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S&P를 입찰하고 S&P가 전력 가격이고요. 요 기준 가격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요. 가중치를 곱하는데 원전은 얼마? 약 0.25 정도까지도 낮추면 정상 가격이 훨씬 내려가서 과거에는
발전 원가보다도 내려갔다. 정산 가격을 높인다, 낮춘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전 입장에서는 연결 자회사들 대부분 다 100% 자회사잖아요. 한전 밑에 한수원, 동서발전, 동남발전, 중부화력 이런 애들 다 100% 자회사입니다. 한전 밑에 발전 공기업들은 다 100% 자회사예요. 민간 발전소 말고 자체적으로만 얘기해보면 그 중에 한수원이 있는 거고요. 정산 단가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있는 돈을 정산 단가를 높여주면 한수원으로 내려보내는 거고요. 정산 단가를 낮춰버리면 얘네들이 이익이 안 나던가 적자가 나면서 얘네가 벌 돈이 한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하는 겁니다. 한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연료비가 빠져야 되고 전기료는 올려야 됩니다. 가정용, 산업용 두 개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연결로 보면 똑같아요. 정산 단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있는 돈을 원자력 발전소로 내리겠다라는 얘기죠. 원전 차액 계약 제도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왜? 앞으로 원전을 지어야 되니까. 원전은 누가 지어요? 한수원이 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제도를 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REC 얘기 다 했었는데요. REC 가격도 하향 유도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발전소가 부담할 돈들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든 REC를 구매해야 되거든요. 발전소가 REC를 조금 사도 될 정도 가격을 낮추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나라 원전 가동률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전을 최대한 돌려야겠죠. 그래서 리포트 하나 나왔죠. 하나증권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결국은 제 말씀대로 한수원이 돈을 버냐, 한전이 돈을 가져가느냐. 한수원이 돈을 벌어야지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정산 단가, 결국은 정산 조정 개수를 하는 거죠. 석탄발전소 정산 개수도 원전보단 좀 높아요. 0.4, 0.5 어떤 요 사이일 텐데요. 그런 식으로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들하고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들하고의 그 격차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고 지금 보면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전에 관련된 산업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